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게 경제 이슈인데요. 미국하고 이제 이거 중국의 히토류 전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유일하게 이거 중국이 미국한테 협박 카드가 히토류거든요. 근데 이거 히토류와 관련해서 가장 이게 우리나라의 중요한 회사가 바로 이제 이거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근데 이번에 고려아연이 미국에 그 엄청난 투자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결국 이제 그 실제 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결국에 그 배후에 미국하고 중국까지 개입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짓는 이게 그 미국의 승리로 끝난 게 아니냐. 이런 데 그 분석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과 그 다음에 고려아연이 미국에 엄청난 이게 공장을 짓는 게 이게 결국 미중 히토류 분쟁에서 미국이 승기를 잡는 이런 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그룹 순위 있잖아요. 거기에 그 30위권 이내 기업들 중에 가장 순위가 많이 상승한 게 영풍입니다. 아, 이게 웃기죠. 영풍그룹이요. 우리나라 그룹 전체 자산 순위가 29위에서 25위로 4단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0위 이내 중에 그 4단계나 뛰어오른 게 영풍그룹인데, 근데 문제는요, 영풍그룹이 그러면 이게 계열사가 예를 들어 이제 뭐 한 3, 40개 있다. 근데 뭐 때문에 순위가 올랐냐? 고려아연 때문이에요. 고려아연의 자산이요, 6조가 늘어났거든요. 고려아연의 자산이 6조가 늘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영풍 자산은 5조가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더 많이 늘어난 거죠. 따라서 이게 그 고려아연의 자산이 20조예요. 20조. 영풍그룹의 전체 자산이 25조, 26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고려아연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고려아연하고 영풍 회사가 그러면 이게 같은 회사냐, 다른 회사냐, 이게 이제 논란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고려아연을 영풍그룹의 계열사로 봐가지고 자산 25위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요, 사실상 시장에서 볼 때는 거의 계열 분리된 독립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딜레마죠. 실제 이렇게까지 실제 그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 드물어요. 옛날에 우리가 LG그룹의 구시들하고 허시들, 그래 허시들이 독립해가지고 GS그룹 만들고 구시들이 LG그룹이잖아요. 이렇게 사이좋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동업했다가, 근데 영풍그룹은요, 이게 독특합니다. 원래는 이게 동업을 했는데, 영풍을 동업을 했는데, 최 씨하고 장 씨가 동업한 거예요. 최 씨와 장 씨가. 그래서 이제 최기호, 창업주가 최기호 하고 이제 장병희, 이렇게 두 명이 동업해가지고 이게 영풍그룹이 탄생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최 씨들이 주로 이제 고려아연 이쪽으로 이게 경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 씨들이 오히려 이제 영풍이 많잖아요. 영풍 뭐 문고도 있고 우리 아는 제지부터 뭐 영풍이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 씨들이 고려아연 쪽을 하고, 그 다음에 영풍이라는 이름 붙은 계열사들, 여기 장 씨들이 했는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최 씨들이 고려아연 지분을 많이 팔아버린다고. 그러면서 이게 경영은 하는데 지분이 영풍에서 지분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일대 주주는 거의 아마 실제 최 씨들은 원래 지분이 나중에 30 몇 프로 들고 있다가 15까지 떨어지고, 그게 주식회사 영풍이 이제 지분이 20 몇 프로 들고 있으니 원래는 이게 영풍 계열사로 봐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대기업 집단을 지정한 거예요. 근데요, 요게 이제 대를 이어서 가면서
3대까지 내렸다면 3대까지. 3대까지. 그래서 지금 고려아연의 그 회장은 최씨 중에서 최윤범입니다. 3대 첼크 창업주에서 최윤범. 이분이 미국의 변호사거든요. 미국의 변호사고 최윤범. 그 다음에 이제 장씨 쪽에 하는 영풍은요. 계속 적자만 내고 회사가 안 돼. 계속 적자야. 영풍도 그렇고 뭐 코리아 스키 등 뭐 계열사들도 다 적자야. 그러니까 이제 영풍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고려아연 보고 야 배당을 많이 해. 배당을 많이 해야 이게 영풍이 돈을 받아가서 적자 보는 걸 믿고니까 이렇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영풍에서는 이게 배당을 많이 요구하고 그 다음에 최윤범 고려아연 대표는 이게 배당보다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게 요즘 고려아연이 투자를 엄청나게 해요. 2차 전지부터 해가지고 막 히토류 이게 아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검, 음부터 이게 모든 게 히토류 지금 반도체 들어가는 이걸 규모를 이게 엄청 늘리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갈등이 폭발한 거예요. 서로 이제 경영권을 뺏어오겠다, 안 뺏기겠다. 지분이 3, 4%밖에 차이 나거든요. 양쪽이.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장씨 쪽에, 영풍 쪽에 누가 붙었냐. 거기에 MBK, 파트너즈, 우리 기업 사냥꾼이라고 요즘 홈플러스 MBK 있잖아요. 기업 사냥꾼이라고 비판 많이 하는. 근데 MBK가 영풍 쪽에 붙어가지고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뺏어오려고 최윤범 회장한테 이렇게 이제 분쟁이 시작된 거예요. MBK가 영풍에 붙은 거예요. 거기에 장씨들, 장형진 고문이나 붙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어떻게 됐냐. 울산에 있거든요. 고려아연이. 울산에 김두겸 시장부터 울산에서 왜 경영권을 뺏어가느냐. 거기 MBK의 전주, 돈을 댄 중에 중국 자본이 있는 거예요. 중국 자본이 5%인가? 뭐, 이런 식으로 중국 자본이 MBK 들어와가지고 고려아연을 먹으려면, 그러면 이게 결국 중국 영향권은 넘어가는 거 아니냐. 중국 영향권. 이래가게 울산에서 대규모 반대 막 집회도 하고, 김두겸 울산시장까지. 그래서 이게 국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특히 현재 최윤범 회장은 미국에 칩니다 말이야. 미국의 변호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년째 지분 싸움을 하다가 지금 아마 이게 이사가 한 9대5 정도로 지금 최씨들이 최윤범 회장이 방어를 했을 겁니다. 방어를 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한 9대5 정도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계속 주총 받으러 오고 막 서로 주식 사모으고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경영권 분쟁을 양쪽이 벌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거 다시 정리해보면 경영권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최윤범 회장, 최씨 쪽이 또 우지분이 한 37, 8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장씨 쪽하고 MBK 이쪽이 한 41, 2 되는데 근데 국민연금이 한 4, 5% 들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이번에 기권해 중립을 지켰어요. 기권했단 말이야. 하여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분쟁의 현황은 대충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상황에서 이번에 고려아연이요 엄청난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미국이 전폭적으로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미국이 지금 리쇼링 기업들에게 미국의 재련 기술이 지금 약해요. 그래서 고려아연을요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요 미국이 오히려 요청하고 돈까지 미국이 대주가지고 이번에 최윤범 회장 측이 미국의 텍사스주에 바로 공장을 10조 이상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기 미국에서 온갖 특혜를 다 준 거예요. 패스트 트랙처럼 공장을요 빨리 모든 부처의 허가를 빨리 받아서 패스트 트랙으로 이것도 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하면 프로젝트 도가니라는 게 완전히 한 번에 빨리 도가니 있잖아, 도가니. 이 프로젝트인데 테네시주 한복판에 거대한 재련소를 짓는 거기에 보면 아연만 있는 게 아니고 인디움, 칼륨, 게르마늄, 반대초용, 황산까지 엄청난 재련소예요. 미국의 이 기술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유치하고 싶은 이런 기업이니까 돈까지 다 대주고 국방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크루시블 프로젝트, 아까 도가니 프로젝트라고 제가 했는데
재련하는 거, 도가니 프로젝트, 크루시블 프로젝트, 이게 미국 국방부 조인트 벤처 막 이래가지고요. 보조금하고 막 전 정부에서 이게 다 대주는 거예요. 왜? 워낙에 첨단 히토류, 첨단 산업이고 미국의 전쟁 물자로도 중요하고 이게 미국, 중국 전쟁에서 5월 달에 트럼프하고 시진 만나잖아요. 히토류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히토류 대체, 중국을 대체하는 그게 1등 회사가 고려아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고려아연이에요. 경영권 분쟁이 붙다 보니까 뭐 주가가 70만 원 하다가 뭐 160만 원, 지금 한 150만 원 하죠. 시가총액 한 30조 정도 할 겁니다. 고려아연은 이게 우량회사예요. 1년에 영업이익이 뭐 1조에서 2조 정도.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주가가 주식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올라 있어요. 다만 이게 그 영풍은 기업마다 이게 적자봐. 그러니까 같이 동업하다가 장시가 하는 게 영풍은 전부 적자야. 근데 고려아연은 이게 막 1, 2조씩 영업이익을 내니까 지금 경영권 분쟁이 빠져 있다. 아직 분쟁이 최종적으로 누가 이길지는 몰라요. 워낙에 지분이 팽팽한데 팽팽해요. 몇 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이게 뭐 주총할 때마다 이게 그 계속 앞으로 분쟁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거는 이게 고려아연이 바로 이게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엄청난 이게 공장을 미국에 지었다. 그러면 이 공장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투자를 했다는 거죠. 고려아연이. 그러면 이게 사실상은 미국의 영향권에 넘어갔다 봐야지. 미국의 공장을 지은 걸 거기서 이게 다 생산하니까 경영권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게 미국이 최윤범 지금 경영진하고 워낙에 우호적이니까 또 미국이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하여튼에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신속하게 엄청난 이게 고려아연 재련 공장을 지었다는 거. 그러면 이게 미국이 중국하고 결국 이 히토류 분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4월 달에 발표된 대기업 순위를 보다가 기업이 눈에 띄게 가장 많이 순위가 오른 게 뭐냐? 그게 영풍그룹이야. 근데 영풍그룹인데 4단계 띄는데 그 중에 거의 80% 자산이 고려아연이야. 고려아연. 근데 고려아연과 영풍은 이게 완전히 지금은 경영권 분쟁으로 남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럼 이걸 왜 다루느냐? 이게 바로 미국하고 중국의 거대한 히토류 분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MBK가 중국 자본이 일부 들어오고 근데 그쪽에 넘어갔으면 그럼 이게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거 아닙니까? 공장을 중국에 지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공장 어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재련 기술이니까. 근데 결국 미국이 승리하고 지금 최윤범 회장 측이 승리해서 테네시주에 10몇 조,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들어. 미국이 다 보조금이나 대주는 거예요. 그러게 신속하게 절차나 인허가를 빨리 패스트트랙으로 해주는 결국에 그 고려아연이 미국의 영향권 속으로 좀 넘어왔다. 저는 이게 잘 됐다 봐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뭐 경영권 장시냐 최시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에 미국, 중국, 히토류 이게 중요한데 그럼 이게 우리나라도요. 빨리 미국이나 일본 이게 히토류 동맹에 가입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게 일본은 이미 호주나 캐나다, 미국하고의 히토류 동맹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이게 벗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게 중국의 영향이 90% 이상 절대적인 거예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중국이 옛날에 일본한테 협박하는 거 봤죠? 히토류로 협박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게 저는 고려아연이 미국의 큰 공장을 짓기 때문에 우리도 중국의 히토류 공교로부터 좀 막을 수 있는 그게 발판이 됐다. 그 점에서 저는 현 경영진 최윤범 회장이나 또 미국의 공장 지은 걸 정말 다행이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고려아연처럼 이런 세계적인 독보적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은 이게 중국과 미국이 서로 영향권, 자기 나라에 유치하려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거기에서 미국이 중국의 기선을 제압했다. 그 점에서 상당히 저는 이번에 잘 됐다. 이렇게 보고 하여튼 앞으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저는 이분이 투자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왜냐하면 이게 그 배당도 중요하지만 이게 신사업에 투자하면 회사를 엄청나게 키웠거든요. 근데 영풍은 안 그렇잖아요. 또 MBK는 사모펀드다고. 펀드가 왜 여기 끼어드느냐고. 특히 중국 자본.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최윤범 형 경영진 편을 적극 지지하고요. 이번에 미국의
큰 공장을 지었으니 앞으로 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미중 분쟁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이 희토류 독립하는데 큰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